네, 반갑습니다. DSA 김대영 원장입니다. 이게 떨어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하반기죠. 2022년 하반기에 이제 변호사 특채, 그 다음에 뭐 아동 학대 예방 특채, 뭐 많죠. 다양한 특채들 이제 채용 공고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자소서 플러스 이제 직무계획서를 18일까지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부랴부랴 촬영을 하는 게, 이제 자소서하고 직무계획서 코칭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제 몇 번 떨어지고 비전문적인 곳에서 이제 코칭 받고 또는 비전문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제 몇 번 떨어지고 이제 코칭 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래서 직무계획서를 적을 때 유의사항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영상으로 좀 짧게 알려드릴게요. 이게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고,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직무기술서라는 걸 공고문과 함께 이제 첨부 파일에 올려놨어요. 지방경찰청에서. 이 직무기술서라는 건 뭐냐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수차례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공공기관 면접 채용, 그러니까 신규나 경력직 특채를 채용할 때는 NCS라는 프로그램 하에서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이제 노무현 정부 때부터 박근혜 정부 때까지 교육 관련된 교수님들, 산업심리학, 그 다음에 인적자원개발 전문가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장기 프로젝트로 채용 프로세스 안에서 표준화 작업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직체마다 중구난방으로 너무 비전문적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정성평가 시험을. 그래서 답답해서 국가주도하에 NCS 이 표준화 작업을 했고, 이 직무기술서라는 게 NCS상 반드시 신규 채용을 할 때는 이 내용을 고지하도록 돼 있어요. 요거는 1에서 8단계가 세분화되어 있고, 단계별로 이제 그 해당 직원들, 인적 자원이 요구되는 수준 및 그 사람들이 활동해야 되는 업무 계획 범위에 대해서 세분화해 놓은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경찰직 공채, 신입 공채, 순경 신입 공채라면 3, 4수준, 3, 4수준은 일반인이지만 이쪽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경력직 특채는 5, 6수준으로 검증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면접관으로 투입되는 분들이 집체 교육 없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제대로 운영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면접 교육관들이 사실은 이제 5, 6수준을 테스트할 정도로 교육을 받고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고 있죠. 경찰청도 그렇고. 왜냐면 전담 부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스피치 학원이나 여러분들 필기 학원의 면접반이라고 하는 데서 비전문가들 전부 다 채용해가지고는 이거에 대해서는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계획서를 이제 제가 코칭할 때마다 보니까 똑같아. 틀이 목차라는 게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한데 뭐 목표, 그 다음에 어떻게 세부 계획, 뭐 이런 목차는 똑같아. 근데 똑같이 적어 놓은 거예요. 어디 직무기술서에 있는 내용을 스크랩 해가지고 그 목차에다가 적당하게 짜깁기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링 해가지고. 다 똑같아요. 제가 코칭하다 보니까.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이 직무계획서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건지를 계획서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사람은 경력직 특채에서 백그라운드가 다 다양하잖아요. 예를 들면 변호사 특채라고 봅시다. 변호사 특채인데 저처럼 예전에 법대가 살아있을 때, 로스쿨로 바뀌기 전에 법대 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사법시험을 또는 행정고시를 오래 준비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는 로스쿨 가서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회계사나 뭐 이런 다른 전문 직종에 있다가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아니면 그냥 아예 그냥 관계도 없어. 일반 학부 졸업이고 변호사가 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백그라운드가 다 달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변호사 특채로 경찰의 경감이라는 직위로 오게 된다면 본인들의 포지션이 무언지 먼저 서치를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상 내가 가진 강점,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를 어떤 식으로 직무 계획에 녹여내서 내가 어떻게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를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어디서 보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유튜브에 뭐 이렇게 하는 게 있나 봐. 그리고 목차를 다 정해준대. 그리고 안에 이제 직무기술서 안에 있는 내용, 뭐 주요 업무나 필요 지식 이거 대충 짜깁기 해가지고 집어넣은 거예요. 영양하고.
면접도 이렇게 해요. 면접도 제가 맨날 잔소리하는 게 그거잖아요. 면접은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한 인생의 가치 철학에 관한 문제인데 말하는 시험인 줄 알고 변호사 특채 준비하는 사람들마저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험의 본질을 모르고 말하기 시험인 줄 알아. 이게 말이라는 도구를 써서 당신의 인생의 가치 철학과 그 다음에 직무관을 검증하려고 하는 시험인 거지. 한국어로 안 할 수도 있고 영어로 안 할 수도 있고 수리로 표현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해요. 표현 도구는 다양하단 말이에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럼 선생님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이제 아동학대 예방 경찰관으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대다수가 심리 분야의 전공자들이 많아요. 이쪽은 제가 코칭해 보면 프로파일러 예전에 채용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심리 분야 쪽에 활동하던 심리학 석박사 학위자분들은 아동학대 비슷한 기관에 있죠. 비슷한 기관에 아동학대 이제 피해자 상담원으로 일했던 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것과 아예 무관한 심리 쪽에 근무했던 분이 있어요. 뭐 회사의 심리 관련된 마케팅 쪽에 있었던 자문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그냥 학교 관련된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부분, 뭐 그건 약간 연관성이 있긴 한데 어쨌든 요렇게 부류가 다녀요. 그리고 의외로 또 유치원 교사 하시던 분들도 지원하세요. 자격 요건이 되면. 자격 요건이 학사 자격, 필드 경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아동, 가족, 심리, 사회복지 전공 관련 학사 학위자, 동일 석사 분야, 석사 이상. 그러니까 내가 석사만 따면 된단 말이에요. 필드 경력을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사로 활동했던 분들도 이제 지원을 해요. 그러면 이분들은 지금 백그라운드가 다 다른데 직무계획서를 획일화되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분이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유치원 교사로 활동했던 분은 심리 쪽에 배경을 가진 분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이 아동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고 파악하는 거는 부족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분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 해당 연령대 어린 아이들, 그러니까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유아들이죠. 유아들.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하면서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이 의사표현을 하지 못한 아이들이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의사표현을 할 줄 아는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뛰어나죠. 이분들은. 맞죠? 그럼 아동 학대 예방을 하려면 학대 예방 경찰의 임무를 쭉 보니까 아이가 학대 징후가 있는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더라. 그리고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업무를 진행하더라. 이 직무기술서에 보면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유치원 교사 부분은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사분들은 조사 분야에 강점이 있겠죠.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거 아니에요. 가정 형편이. 그 다음에 심리 관련된 분은요. 심리 쪽이 의외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안 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저한테 예전에 이제 심리학 박사님이셨나? 근데 이제 활동도 오래 하셨어요. 근데 저한테 계속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게, 이게 특히 어린아이들 관련돼서는 제가 이제 자기가 이론적으로 접근하는데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에 애를 먹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분에 비하면 이분은 그게 부족하죠. 하지만 만약에 이 아이에 대해서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래서 어떤 예방적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때는 이분이 강점이 있는 거죠. 전문 분야니까. 특히나 요걸 이제 해본 분들은. 맞죠? 그러면 직무 계획서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이게 나의 직무 계획서니까. 그러면 내가 가진, 만약에 이분들 같으면 내가 가진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어떤 식으로 보완해서 업무를 어떤 식으로 수행할 건지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획일화되게 직무기술서 내용 그 짜깁기 해서 그거 놓고 있다니까. 목차도 그럴듯하게 다 획일화되게 놓고.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할 말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지금 벌써 이게 다음 주 월요일 날 제출이라서 이미 지나갈 이제 늦었어요. 지금
예약은 안 돼요. 제가 1월까지 차 있고 내일도 스케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코칭은 제가 못 해드리지만 추가로, 그래서 일단 제가 말한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직무계획서나 이제 자소서를 한번 제출하십시오. 심층 면접은 코칭을 받으세요. 알겠죠? 특히 이 변호사 특채분들 받으셔야 돼요. 네. 제가 왜 그런지 다음에 영상으로 올려드릴게요. 이상입니다.